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새해가 희망찬 새해인가? 우리가 상투적으로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새해는 희망찬 새해이든 그렇지 않은 새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새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새해가 자기에게 유리하든지 아니면 운이 좋든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뜻하는 바를 성취해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새해에 꼭 이루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에 큰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 이외에도 이런 국가적인 혹은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바라는 일들은 또 있습니다. 다행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죠. 그리고 또 새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석방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심사의 성격이 아니고 정치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하겠다. 그런데 당장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이 이미 몰려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그 정당 지도부 선대위, 여기에서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도피 행각, 그리고 선대위 사퇴, 또 그래 놓고는 다시 불러주면 돌아오겠다 하는 애걸,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의 국가관이 불투명한 부분,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자신의 여러 가지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문제, 그의 아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근래에는 이준석 대표의 그 개인적인 무슨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해당 행위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봉합을 해보려고 이번에도 김종인 총괄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선대위하고 국민의힘에서 자기들끼리 화해하고 악수하고 그러면서 이번 이 문제는 우리끼리 잘 종료가 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아마도 이런 결론을 모두들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이거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진리라고 해야 하겠죠.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로 될 수 없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화해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이 다 알아버렸는데 자기들끼리 그런 거 아니었다. 윤석열 후보 신당 창당 그런 생각 없었다. 이준석 대표도 또 윤석열 후보하고 별일 없었다. 이러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보면은 12월 30일 대선 후보 여론조사 NBS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28%, 무려 20%대로 떨어진 겁니다. 좀 더 잘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조사를 기준으로 해야 하겠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러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가 인기 없는 겁니다.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당에 희망이 있는가? 바로 12월 30일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대표를 하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50% 이상을 득표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한마디를 살짝 덧붙입니다. 20대에서 50% 득표를 쭉 했다 이겁니다. 현재 유권자 그림을 보면은 20대 50% 설령 받는다고 해서 그걸로 당선됩니까? 인구 비율이 적은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의 말솜씨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을 내가 그거 보고 있으면 황당하지 않겠느냐. 어안이 벙벙하다. 마치 송영길 대표가 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이들이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게 국민의힘의 점수라는 겁니다. 더구나 윤석열 후보로 그 경선 결과로 이 후보로 정해진 이후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내가 당대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대로 내려앉은 거, 그게 바로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무려 11%가 떨어지는 지지율이 몇 %인가 하는 것, 그 숫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당대표와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 그 후보 부부, 가족, 이런 사람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내가 당에서 갑이다. 내가 당에서 가장 힘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당을 조각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20%대. 이거는 윤석열 후보만의 점수도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의, 자기네 후보가 이제 정해졌으니까 국민의힘 자체의 점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인기 없고, 그리고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내려가고 있다. 이게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나 아무래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이랬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추위와 어둠 속에 있는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해를 보게 해주겠다. 국민 여러분이 더 이상 추위에 몸을 떨거나 어둠에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든든한 힘이 돼주겠다.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추위와 어둠 속에서 있고 국민의힘은 뭔가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손을 뻗어서 손을 잡고 해를 보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아주 국민의힘의 병폐입니다. 물론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둘 다 괜찮다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은 이런 정당을 역겨워한다는 겁니다. 웰빙 정당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이죠. 국민과 이 정치인들이 계급이 다르다는 이 인식, 특히 새파란 이준석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이것은 국민의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종인 씨, 언론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했다 하면 오찬 만찬, 그리고 뭔가 했다 하면은 호텔에서 거창하게, 그리고 자기들은 일반 국민하고 다르니까 국민은 떨고 있고 자기들은 여유가 있고, 그러면 왜 진작 국민에게 모든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국민의힘은 지금 나락을 향해서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뻥입니다. 생쇼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도 안 된 청년을 내세우는 당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이런 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죠.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참 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12월 31일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여러 가지 그 의혹 속에 쌓여 있죠.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의혹이 국민이 보기에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다, 허물이고, 그리고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범죄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오빠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내 여동생은
단 하나도 위조를 하거나 사본을 낸 것이 없이 전부 원본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게 아예 고질병인가 싶은 것이 지금 원본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본이어서 원본을 안 내고 사본을 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위조 부분은 그 원본을 발급한 곳에서 자기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조냐?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김건희 씨가 어디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자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어딘가 입사를 하든지 뭐 취직을 하든지 뭔가 하고 싶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갖다 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령 회사에 근무했다고 했는데 회사가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근무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김건희 씨가 제대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정확히 인정을 하든지 그리고 단지 인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경력을 쌓아왔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대통령 부인으로서 뭐 당선돼봐야 하겠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또다시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원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직하게 산 사람들 그렇게 거짓말로 써도 들어가는 자리에 척척 들어가서 그게 뭐 10여 개인가 얼마인가 되는 그런 곳에 쌓여서 김건희 박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기회를 누렸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20여 년 세월 동안 이런 경력을 쌓아왔다고 했을 때 20여 년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질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교란시킨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간 큰 일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이재명 후보도 보니까 내가 석사학위 받았는데 그거 줄을 안 달고 해서 표절 맞다. 그래서 그 석사학위 반납하겠다. 반납이 아니죠. 박탈하고 처벌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때 이재명 씨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 석사학위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나한테 그거 필요 없다. 없어도 되니까 나 이거 돌려주겠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일체 반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대통령 후보감으로 아직 뭐 등록도 안 했으니까 대통령 후보감으로 대통령 후보 아내로 그러니 영부인 후보감으로 뭐 영부인 제도도 없지만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무슨 시간 강사니 겸임 교수는 다 그렇게 하는 거다. 여기에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자를 대선 후보로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금 두고서 둘 중에 누구 고를 거냐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윤석열 후보 오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수록 더 힘이 난다.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의지는 더더욱 굳어진다. 내 선택이 옳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죠.
김건희 씨 그 경력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 기자라는 인물이 이걸 이제 도맡아서 윤석열 홍보 기사, 뭐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사라고 하겠지만 대대적인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보면은 김건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경기도에서 회의를 했다. 이제 저쪽을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 씨 의혹하고 관계해서 사진도 찾아서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띄는 것이 최초 공개 윤석열 석사 논문으로 본 정치인 윤석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석사 논문 표절이야 문제 있고 김건희 씨 논문 표절 문제 있다고 지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석사 논문에 문제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RISS에 이렇게 딱 쓰여 있습니다. 논문 저작자의 요청으로 원문 보기가 안 된다. 원문 보기를 차단해버린 겁니다. 2021년 5월에 월간조선이 석사 논문으로 본 정치인 윤석열, 그래서 무슨 대단한 법 이론이라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라면 이 논문은 당연히 공개해야 하겠죠. 그런데 원문 보기를 차단해 놨습니다. 이거 신청하는데 뭐 몇천 원씩 내고 받아서 봐라, 아니면은 찾아가서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국에 찾아와서 이걸 봐라. 이거 태도가 말이 아닌 것이죠. 왜 숨겼을까? 그 소리 당연히 나옵니다. 더구나 보니까 좀 별것도 아닌 미국 클래스 액션에 있어서 대표 요건에 관한 연구라고 해서 1988년에 낸 논문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거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뭐 이미 이제 리마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군가가 뭐 가서 그 복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또 분석하고 보도하겠죠. 그러나 본인이 윤석열의 요청으로 원문 보기가 차단됐다 하는 이 부분은 대선 후보로서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째서 논문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들, 표절을 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뭐 비록 석사 학위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큰 병폐다. 이거는 그야말로 불공정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김건희 씨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이게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JTBC가 총 48쪽 중에서 43쪽의 표절 의혹이 있다 하면서 색칠을 해가면서 보여줬는데 그 내용 일부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보니까 납득이 됐습니다.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한 10가지 정도 그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뭐 날씨와 위치와 음식과 소리와, 근데 그게 동일합니다. 남의 것하고. 그런 우연의 일치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확실히 이거는 중복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다른 국민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 다 보여주는데 너무나 똑같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양이 거의 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99년 논문에는 2021년의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니 99년에는 표절이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였다. 글쎄, 국민들이 갸우뚱하겠죠. 무슨 논문의 표절이, 가령 논문이 1000년 전에 논문을 썼다고 한다면 그때도 표절은 안 되는 거였다. 이 사람들 이상한 별에서 온 건가?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JTBC가 한 건 안 된다. 숙명여대가 해야 된다. 그런데 방송사라는 것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데 국민이 눈으로 보고 아 저거 똑같네. 표절했네 하면은 표절한 겁니다.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틈새를 찾아서 변호사스럽게 빠져나가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뭐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든지 하는 거기서 자기들 몸을 구하는 것이고 선거에서는 국민의 눈이 바로 기준입니다. 국민은 다들 상식이 있고 리걸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틀렸다 하고 제대로 보는 국민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출처 표기를 안 하고 안 한 부분 그것도 베낀 거다. 그래서 JTBC가 출처 표기 안 한 그 원본을 찾아서 대조를 했더니 왜 표기 안 한 것까지 찾아서 대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디까지 모렴치 할 것인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저지른 겁니다. 그거를 발뺌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걸 보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입니다. 선거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표를 들고 쫓아올 것으로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들끼리 힘싸움을 하든지 서로 그저 변명만 하든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국민이 보고 국민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씨 사과한다고 나왔는데 그 꼴이 사과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애초에 교양이 없고 배운 바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꾸미고 입혀놔도 안 된다 하는 말이 이번에는 참 그렇다 싶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후보자, 배우자가 나가서 사과하는 일까지는 그런 예가 없다. 그러다가 사과하러 나왔는데 앞으로는 무한 사과하겠다고 했죠. 그 무한 사과도 국민은 이제 달갑지 않습니다. 후보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나 국민의힘 선대위 잘못 알고 있는 게 국왕은 무치다 이런 식의 신성 불가침이라는 태도를 보인 거, 그거 아주 큰 실수인 거 이제는 알겠죠. 뭐가 사과를 할 수 없는 겁니까? 뭐가 자기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보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돼 있습니다. 국민은 국민의힘 편이 아닙니다.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그게 편이 되겠습니까? 국민은 민주당도 바라보고 국민의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나무란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냥 무조건 된다. 지금까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죠. 보수 국민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보수 국민에게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보수 국민입니다. 그 보수 국민이 그저 후보 중에 민주당을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광팬이 아닌 것이죠.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는 그리고 정당은 국민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잡고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는 90%의 보수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온통 좌파, 극좌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으면서 보수표는 공짜다 이러다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죠. 국민들은 특히 보수 국민은 이런 걱정을 할 겁니다. 지금에 와서 그래도 제2당이다. 제1야당이다 하는 국민의힘이 저 모양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가는 거냐.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대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동일하게 선대위가 후보 개인의 선대위가 아니고 당의 선대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후보가 바뀌어도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후보 선출에 실패한 두 정당은 지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제대로 후보를 교체해서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옳겠다. 보수 국민의 경우도 별 문제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국가의사결정을 하는 그것이 대선이고 제대로 된 대통령감을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절대 봐주지 말고 야무지게 잘못된 사람은 확실히 쳐내면서 그렇게 선거에 임하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